얼마 전에 무슨 자막 잘못 내가 박살났던 하노이 회담 때 연합뉴스가요, 지금 독립유공자 김원봉을 서운하는 부분에 대해 찬성이 42.6, 반대 39.9라고 리얼매터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거 안 보고요, 끝에 뉴스는 안 봤어요. 막 나온 거기 때문에. 리얼미터가 몇 명을 조사했는가 보면 505명쯤 조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일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운에 항일 독립투쟁 공적이 뚜렷함으로 찬성한다 42.6, 또 북한 정권에 기여했으므로 반대한다 39.9라고 발표했습니다. 찬반이 2.7% 차이로 오차 범위 안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문 닫아야죠.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도 아니지요. 일제하에 독립운동을 좌파에서 하든 우파에서 하든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뭐 죽어버렸다 하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안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 사회에 남았더라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가 북한에 올라가서 검열상을 하고 6.25 남침의 주역이 되고 수많은 한국 사람을 죽였으면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공보다 6.25 학살에 기여했다라는 치명적인 오점 때문에 그는 한국의 역사에서는 지워야 될 인물이죠. 김원봉은 조선일보에 보면 6.25 때 북한의 장관을 맡아서 군수 지원을 해서 남정령지를 통제하는 것도 지휘를 했고요. 48년에 주한미군 주둔 반대 성명을 냈고 북한 정권의 첫 공로 훈장을 받았고, 미국의 첩보 문서에는 북한의 초대 수반이던 허수아비 김두봉이가 친척이었기 때문에 월북했다고 되어 있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이런 인물을 국군의 뿌리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 국군의 뿌리가 되려면 광복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대로 국군이 되어야 되는데, 한반도 침투 훈련을 하던 광복군 지대에 45년에 말입니다. 해방되기 직전에 미국 광복군은 김원봉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당시 조선의용대라는 이름을 가진 김원봉을 신뢰하지 않았고 부대원도 해방 직전에 다 북한 쪽에 붙고 중국 쪽에 붙고 당시 중공에 50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광복군이었고 광복군이 들어와서 국군이 되었고, 그래서 한미동맹의 토대라는 말은 그야말로 황당하기 거지없는 이야기고, 김군은 김원봉을 임정을 눈의 가시로 여긴 사람이요. 김군은 임정을 눈의 가시로 여긴 사람으로 김원봉을 평가하고, 장준하는 판에 박힌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한국에 와서 친일 경찰을 했던 사람한테 무슨 망신을 당해서 북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빨간 사람이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빨간 사람 중에 제일 빨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갈 곳은 저 북한의 김일성이 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고, 그러면 김원봉이에 대해 문재인이 왜 저렇게 집착을 할까? 한강에는 문재인이가 판도라 보고 탈원전하고, 그리고 영화 암살을 보고 김원봉을 저런다. 뭐 또 암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영화 밀정이나 요즘 드라마 이몽이라는 데도 김원봉이 나온다. 그래서 아주 잘난 한국의 명배우들이 다 김원봉 역할을 했다 해서 문이 그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이 탈원전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북한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탈원전을 해야 친북 좌파들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하면서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있지요. 최근에 공기업들이 태양광을 하던 태양광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던 사업들을 다 지금
중단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끝물이라는 걸 알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깜빵갈 일만 남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들은 암호화폐처럼 지금 태양광해에서 해먹던 놈들은 지금 다 도망가는 단계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탈원전하는 것은 친북 좌파 백수들을 일감을 주기 위해서, 또 원전을 세워야 그 원전에 석탄을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자, 뭐가 왔습니까? 북한 석탄 밀수가 지금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을 먹여 살리고 또 북한의 석탄을 떼려면 탈원전을 해야 되는 거고, 문은 처음부터 그걸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 영화를 보러 간 거죠. 마찬가지로 김원봉이라는 문제는 이게 단지 특정한 사람한테 꽂혔다고 보수 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영화 보고 절대 아닙니다. 영화 보고 꽂힐 정도로 단순한 사람은 대통령까지 못 갑니다. 항상 상대를 그렇게 여기니까 보수가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문이 서너 달 뒤에 무너지니 지지율이 5%니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떻게 총선 대선을 이깁니까? 문이 김원봉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김원봉을 상징으로 해서 김원봉이 서운을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김일성이 일제하에 항일운동을 했잖아요. 김일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운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자, 그래서 북한 정권을 수립한 주체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김원봉이라는 것은 북한 정권을 48년에 이렇게 수립할 때 북한 괴뢰 정권에 들어갔던 서열로 따지면 10위 안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남침의 주역이에요. 그 인물을 서운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나 또 그걸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나 6.25에 대한 비난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이 이 패밀리 비즈니스 집단을 그야말로 해방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정통성이 있는 가문이라고, 그런 집권 세력이라고 평가하고, 남쪽의 이승만이나 남쪽의 이 남한 정권을 세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짜 독립운동을 했거나 친일을 용인했거나 붙어 먹은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북한이 더 정통성이 있다는 문제들을 남한에 지금 역사를 잘 모르는 대다수 사람한테 갖다 박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제 나이 이상 되는 분들은 일제시대 때에 대한 기억, 그리고 45년의 해방, 48년에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 그리고 50년의 한국전쟁, 그리고 휴전, 한미동맹 이런 과정들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서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45년부터 50년까지 자기 행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후 저희들이 클 때,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까지 대학을 다녔죠. 고등학교 대학을 다녔는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40년대에 한국에 해방되든, 그리고 정부가 수립되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 6.25가 나고, 그리고 한미 동맹이 체결되던 시기에 대한 역사 교육을 한 줄로 배웠습니다. 아마 제 또래 대부분은 대학에 가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이영희 책으로 공부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보수 우파 진영의 1940년대, 50년대에 대한 책이 없었습니다. 60년대 초반까지요. 그리고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도 단편적으로 안중근, 그리고 윤봉길 의사, 그리고 3.1운동, 60만세 운동 이런 걸 배웠지. 그리고 임시정부가 어쨌는지 이런 내용도 별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식이, 저같이 그래도 이런저런 책을 찾아 읽는 게 직업이 된 사람한테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돼 있지,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연합뉴스 조사에서 보면 42%가 서운에 찬성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작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국 국민의 상당수가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문은 이런 대중의 무지함을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김원봉의 서운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대한 남쪽의 국민들의 저항의식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원봉을 자꾸 덜미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영화 한 편 보고 꽂혀서 그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원봉이 일단 문을 열고 나면 북한에 간 놈들 중에서 김일성 일가까지 포함해서 제일 일제하에 항일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부정할 수 없는 놈이 김원봉이니까, 이 김원봉에게 상을 주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김일성이도 뭐 했고 누구도 뭐 했고 하면서 그냥 뚫리는 거죠. 종전선언에 합의해 주고 나면 평화협정까지 뚫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문재인이 그래서 이 문제에 몰두하는 거예요. 원전도 그냥 반원전하는 게 아니라 탈원전, 반원전을 해야 운동권 백수들을 먹여 살리고 북한에 석탄을 갖다 뗄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막 그냥 영화 보고 지른다고 생각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김원봉 이후에 어나더 김원봉이 차례대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스타트를 손혜원이 아버지가 끄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이제 김원봉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일부러 이슈화를 자꾸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이한테 문재인이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뭐냐? 나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너네들에게 지금 앞으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를 할 때 한국 국민들의 저항의식을 없애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조금 늦게 준다고 해서 좀 불평하지 마라. 내가 한국에 지금 틈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 오죽하면 현충일에 이 이야기했다고 난리가 났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당의 한교안이나 한국당이 이걸 영화 보고 한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문재인이 그야말로 한국 국민들의 이 국가의식을 해체시키는 쪽에 앞장서서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국민들로 하여금 수긍하도록 문재인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 탄핵감이다라고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김원봉 서운 작전이라고 조선일보가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도 좀 머리가 돌아가야죠. 영화 보고 꽂혔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건 굉장히 문재인이 모지라서 그런 것처럼 하는데, 모지란 게 아니라 아주 그것보다 더 물밑에 그랜드 디자인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수의 가장 잘못은 뭔 줄 압니까? 꼴에 진짜 등급도 없이 상대를 너무 우습게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보수 유튜버도 안 봐요. 몇 달 있으면 문재인 정권 끝나요. 뭘로 끝내요? 황교안처럼 저렇게 해서 끝내요? 정말로 우미나 정책을 보수 스스로가 펴고 있어요. 이 가짜 보수들이에요. 청와대가 김원봉 서운 작전을 하는데 청와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문이 총대를 매니까 민간 단체들이 지금 가세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함세웅 신부, 종교인을 딱 내세웠죠. 문의 오른팔이죠. 어열단 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8월부터 김원봉 서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김원봉이를 받게 해주기 위해 청와대는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만 걸고 나니까 울리는 역할을 좌파 단체들이 전부 나선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도 이 단체 활동 지원에 적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군사 편찬위원회는 국방부 홈페이지에 김원봉의 이름을 반영해서 개편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기가 찬 이야기예요.
자, 이 군사 국방부 편찬위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군의 역사를 적는 국방부 산하의 역사 기록이죠. 자, 그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작년에 창군의 역사에 김원봉 이름을 세 차례 담은 내용을 국방부 홈페이지 개편안으로 군사편찬위원회가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45년부터 48년 사이에 대한민국 국군이 만들어지던 창군기 45년에 이제 임시로 뭡니까? 국방경비대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이 48년 한국 정부가 수립하고 나니까 국군이 되었죠. 자, 이 시기에 45년 이전은 광복 이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광복 이전을 45년부터는 광복 이전인데 창군기라고 바꾸고 창군기에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려고 준비하던 시기에 김원봉 이름을 3번이나 넣은 겁니다. 그리고 38년에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가 중국 우한에 결성됐다는 내역을 군 연역에 추가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42년도 연역에는 그해 4월 임시정부가 조선 의용대를 수용해서 김원봉을 광복군 1지대장으로 임명했다라는 내용도 추가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43년에는 김원봉 조선민족혁명당 총서기가 조선민족군 선정연락대 파견 협정 체결을 위해 주 인도 영국군 대표 맥킨지와 협의했다는 내용까지 추가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 내부에서는 김원봉 부분이 정치 논란이 된다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광복 이전에 국방부 홈페이지에 담긴 내용은 안중근 그리고 임시정부 그리고 김자진 이범석 장군의 봉오동 청산리 이런 투쟁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국방부를 바짝 쪼으니까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가 이런 김원봉 부분을 넣으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김원봉의 활동에 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의 부분에 근거한 부분이라면 어느 기록의 필요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국방부가 넣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김원봉의 항일 공적과 창군 과정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말해달라는 언론의 지적에 국방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38년부터 43년에 오늘 김원봉의 활약에 대한 걸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 기록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국방부를 쪼아가지고 김원봉을 넣은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에 김원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김원봉이 북한으로 대한민국을 버리고 넘어가서 남침의 주역을 한 부분은 남쪽이 잘못해서 김원봉을 노덕술이라고 악질 친일 형사가 그 이후에 빨갱이 잡는 경찰이 되어서 김원봉을 탄압해서 김원봉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고 슬쩍 넘기면서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런데 김원봉이 그렇게 했다라는 어떠한 공식적인 기록도 확인된 것은 지금 없고 사람의 말들만 전해질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김원봉은 6.25 전범이다. 서울대 게시판에 그 전쟁 막느라 순국하신 분 앞에 할 말이 아니다. 8.15 경축사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발전의 뿌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서울대 게시판에 유족들의 공감 능력 의심간다. 사과조차 안 하는 것에 실망했다. 유족들에 대한 공감 능력. 인 청와대가 지금 밥 먹으러 갔는데 김일성이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거 이야기죠. 7, 80년 전 일로 낡은 역사 논쟁을 벌일 시간에 일자리나 늘려라.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러나. 자, 이렇게 지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비등비등하다고 돈만 주면 맞춰주는 여론조사 회사들 이용해서 또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한의 뿌리 결국은 이 남측에 대한민국을 국군을 이렇게 하는 뿌리와도 연결되고 그리고 일제하에서 한국을 해방시키는 뿌리와도 연결된다.
그래서 북한 체제가 남측의 이승만 당시 단독 정부 수립한 정권보다 훨씬 대한민국의 해방과 또 대한민국의 건국에서 정통성이 있고 국군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갖다가 문재인은 지금 통과시켜서 나중에 국가연합이나 또 연방제 때 김일성 일가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지금 사전 전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김원봉의 문재인이 저렇게 꽂힌 것은 영화 보고 꽂힌 게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갖다가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고, 그 이유는 이것이 나중에 지금 북한과의 앞으로 문재인과 김정은이 생각을 하고 있는 서로 간의 교류 협력을 거쳐서 평화협정을 거쳐서 휴전선을 해체하고 국가연합으로 가는 부분에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부감 그리고 불쾌함 또 그리고 정오 등을 지우는데 김원봉이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손혜원의 아버지도 그 첫 작전의 하나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매우 엄격하게 이런 사실들을 분석해야지 단순히 영화 보고 꽂혔다, 드라마 보고 꽂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주 뿌리 깊은 심모 원료가 나름 있다는 겁니다.